오함입니다. 책은 꿈입니다. 책은 꿈입니다. 토요일 아침 차은택의 여유와 책 한 권의 휴식을 선사하는 시간. 행복한 주말 북카페 함께 하실까요? 오늘은 열하일기, 이거 고전이네요. 네. 네. 세계 최고의 여행지라 할 수 있는 열하일기를 오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열하일기는 연함의 폭넓은 지식과 언어적 순발력, 지지와 재치 등이 담겨 있고 정치와 철학, 예술과 건축, 생활사 전반에 걸쳐 이렇게 재미있는 글들이, 가치 있는 글들이 들어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행지와 차별화되는 세계 최고의 여행지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연암박지호는 꿈에 그리던 중국을 다녀오면서 크게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위에 소개해드린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종이를 발명하여 책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보문고처럼 큰 서점에 가서 네. 연암박지호 놀라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지푸라기로 짓지 않았을까요? 네. 지푸라기, 네. 집과 초가지, 맞아요. 네. 진흙과 네. 집으로 초가집을 지었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벽돌을 집을 짓고 있으니 당시 중국의 벽돌은 참으로 놀랄만한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은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 벽돌을 땅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지어 경고한 것처럼 사람이 재구시를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한다. 박지호는 중국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꿈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알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저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인문학 여행. 그리고 1000년 전에 우리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때 중국 애들은 벽돌로 집을 지었다. 오늘 우리가 짓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는 이 사실은 중국을 미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참 앞서갔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문학의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 인문학의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 어떻게 기초를 쌓느냐? 지을 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주에 있는데 원주 옆에 민사고등학교는 100권의 책만 읽으면은 졸업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독서 인증제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나 하버드대학들도 100권 책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직선대 아이들과 함께 책읽기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함께 동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복음과 함께 교육이 들어왔고, 버마는 복음도 안 들어왔고, 교육도 안 들어왔고,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그 공산주의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비극적인 삶을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인문학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자녀 참가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학교 아이들, 내 아들만 잘 자라면요, 잘 못 자라요. 내 아들과 함께 같이 자라야 잘 자라는 거지. 우리나라 교육이 내 아들만, 내 딸만.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함께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요, 이걸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어떤 분들은 법대, 의대를 간다 그러는데, 제가 수업 중에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의사. 왜 의사 되려는데? 말씀 보실래요? 왜 애들이 의사 되려고 했을까요? 하준이, 하율이 어머님, 하늘이 어머님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니까. 예, 그건 누구? 어떠세요? 왜 의사가 애들이 되려 했을까요? 모르시나요? 네, 의사가 되고 싶은 예, 모여서 엄마 아빠 고쳐주려고. 엄마 아빠 붙여주려고 엄마 아빠 끼워주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좋은 아이네요. 제가 주던 아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 왜 의사 되려는데? 아, 선생님 돈 많이 벌잖아요.
아, 선생님 돈 많이 버는데 의사 돼야죠. 너 왜 법대하려는데? 아, 선생님 돈 많이 벌잖아요. 애들이 올바른 법 집행과 올바른 의술 행위, 선서할 아이들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주에 한 권의 책을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독서 토론이니까 한 권의 책을 줬어요.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의사가 되어서 수술하다가 그만 콜레라 같은 질병에 감염이 되었네. 감염이 돼가지고 그만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진료 바꿨습니다. 아, 왜 바꿔? 돈 벌어서 의사 되면서 아유 의사 되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안 되고 다른 거 갈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야, 너 의사 안 되기 잘했다. 네가 의사 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겠느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축하를 했잖아요. 의사 안 되는 걸 축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주 감각적이고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튜비를 했죠. 그러나 정말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잘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부족하지만 한번 믿고 맡겨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그런 의원 직선대가 되었으면 직선대 그 독서촌학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목이 다음 세대 크리스찬 리더 세우기 직선대. 어떤 분들은 직선대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직장선교대학의 약칭이에요. 한국직장선교대학이고 한국직장선교연합회에 하고 있는 직장선교대학 토론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열알개처럼 인문학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학습 시간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원래 토론 수업은요, 1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으니, 일단은 1시간으로 시작하려고 그리고요. 그리고 조금 나은 아이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방학 중에 오프라인 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일정은 유동성이겠죠. 참여 자격은 전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2023년 금년 기준이에요. 중학생들. 그리고 직선대 다니는 아이, 직선대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직선대 다니는 부모님 자녀, 그리고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 그리고 교회학교 다니려고 마음을 굳힌 아이들, 전도 대상자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잠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받아가지고 선발할 거예요. 인원에 따라 선발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들면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선발한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거 내일 모레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모레 선발해서 이거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2월 28일 토요일 날 이게 만약에 요일이 바뀐 요일 아이들이 요즘이 취학 시기예요.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시기고 책을 제일 안 읽는 시기이고 3월 되면 바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달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는데 제가 그 교사로도 국가 신지시인 되신 분이 많지 않아요. 드물게 이거 교육청 단위 신지시인이 아니고 국가 신지시인입니다. 어디 강의 나가면 1등급 강사료를 받는 강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강사비를 아예 안 받거나 받으면 시간당 100만 원씩 받거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사비를 안 받거나 받으면 시간당 100만 원.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들이 함께 도와주시고요. 우리 제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제자 멘토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직장선교대학과 법인이 함께 하고요. 어떤 데는 또 이게 사입일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기독교 대한 감리의 동부위원회 감독님이 승인해서 함께 후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 할 때 이걸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어서 구원파가 원주에는 많이 있어서 유혹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교단에서 운영하는 거다. 내용은요. 주로 한 주는 이야기식, 한 주는 독서물결식 찬반 토론을 하는데 지난번 일기 때 해보니까 아이들이 토론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권 책 가지고 3주를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한 권 책 가지고 2주를 했는데 이번엔 3주. 그래서 이야기 토론을 한 주 반, 독서물결 토론을 한 주 반. 그래서 3주일 동안에 한 권 책을 하고 3주가 마치면 다른 책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3주마다 책이 바뀌는 토론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연말쯤 가서 애들 읽은 책, 토론한 책을 바탕으로 진로 소논문을 쓰게 하여서 개인별 첨삭 지도를 하여서 진로 소논문집을 만들고 진로 소논문집을 발표회를 부모님, 친지들 모시고 아주 폼잡게 한번 소논문집을 발표하게 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부모님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응원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들어보시면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의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이런 계획도 있다. 인문학 특강, 명사 및 진로 멘토 특정 특강. 학부모님 참석이라는 건 학부모님 강사가 아니라 학부모님도 함께 듣는다는 뜻이고요. 우리 직선대학에 왜 지금 영사 특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 진로에 영향을 주는 뭐 BTS를 모셔다가 한번 특강하게 한다든지 또는 빌 게이츠를 모셔가지고 빌 게이츠 특강을 한다든지 그러면 길을 쓰고 들어오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귀한 분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빌 게이츠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신 조금 규모 있는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가능해요. 제 혼자로는 불가능하고요. 공동체 교육도 해서 머리만 똑똑하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인성도 그리고 뒤에 나올 적정 기술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아이를 키워내야 되겠다. 방학 중에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과정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초등과 중등을 나눠서 합니다. 초등 5, 6학년 나눠서 하더라도 대상 조서는 같습니다. 첫 강의는 파랗고 빨갛고 투명한 나.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나 이거 읽어봤다. 아이들은 읽어도 부모님은 안 읽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이번 과정에는 부모와 함께 책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은 반드시 부모님도 읽어야 되고요. 또 책은 웬만하면 사시는 게 밥 세 끼 드실 정도면은 책은 꼭 사주셔야 돼요. 도서관에 빌려보지 마시고 지난번 제가 작년에 보니까 책을 안 사고 빌려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책도 안 읽고 온 애도 있었는데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책 토론을 안 해도 수업이 안 와도 책만 읽어도 아이는 변해요. 그래서 사시기가 얼마나 하시면은 밥 세 끼 드시기 힘드시면 밥 두 끼 드시고 한 끼는 책을 사시는 일에 투자하셔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술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애들 책 사주라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술 드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술 한 번만 안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밥 한 끼 금식하시면 돼요. 책은 사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읽으면 되거든요. 요거는요 그림책이에요.
읽는데 걸리는 시간 10분 걸려요. 10분. 10분이니까 시간 없어 못 읽었어요. 이런 말 통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위 들어오는 애들은 다 읽고 오게 돼요. 10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림책도 많이 활용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새왕 이야기.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새왕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이건 읽었을 분 많이 계실 텐데. 네. 손 드신 분, 손이 복된 손이고 그 손으로 기도하는 거 다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시연이 어머님, 이제 읽으셔야 되겠죠? 예. 제가 시연이, 하준이 어머니 말씀하는 건 이 두 분만 제가 눈에 익고 나머지는 다 낯선 분이라고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제 이 두 분만 안 무서워요. 다시 이제 화면 공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세왕 이야기는 기록 소적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한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요거는 한 30분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쉬운 책을 선정했고요. 세 번째, 지금 보시면 3주예요, 3주. 3주씩 연결되고 있어요. 3주씩.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요. 제가 아주 강추하는 토론 대상 도서인데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10대를 위한 이런 책을 썼어요. 사실은 또 어린이를 위한 책도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독서 학교 이야기.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은 책이에요? 김영도 박사님이요. 제가 지은 책인데도 지난번에 이 책도 안 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농장.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한 청소부 읽어보셨죠?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 책 토론합니다. 아까 했던 열알기, 열알기 버전이 많아요. 원래 열알기는 3권짜리 책이 원본인데 우리 애들 3권짜리 책은커녕 한 권만 읽으려도 못 읽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초등학생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요거는 한 5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인문학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소녀 적정기술 탐하다. 제가 모든 수업 때 강추하는 책인데 아이들을 인성도 있고 영성도 있는 아이로 이웃과 인류를 생각하는 우수한 아이를 키우자. 그게 적정기술이에요.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제 제자들이 아니면 거의 없어요. 저의 제자들이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알고 실천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 책 독서토론 이야기로 캠프를 하려 합니다. 캠프할 책이고요. 자, 중학교 과정이 궁금하시죠? 중학교는요, 자유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자유론을 보셨을 거예요. 책은 안 읽어보셨지만은. 그런데 국가론, 뭐 이런 자유론, 멜더스의 인구론, 이런 고전들이 어려운데 이건 쉬워요. 제가 보는 쉽다는 기준은 또 뭐냐면요, 한 1시간 반, 2시간 읽을 수가 있어요. 발췌 독서가 가능해요. 발췌 독서. 그래서 자유론, 행복한 청소부 겹쳤습니다. 독서학기 여기 겹쳤고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겹쳤습니다. 능력이 되는 애들한테는 10대를 위한을 빼고 정의란 무엇인가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려 합니다. 능력이 되면 정의란 무엇인가, 안 되면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동물농장 같고요.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플라톤의 국가론, 제가 원주에서는 애들 수업을 했는 책인데 얼마나 따라올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거고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책으로도 교체 또는 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알기는 초등학교는 장보기 장대, 그리고 장보기 장대는 초등학교 A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청선 열알기도 있어요. 청선 열알기, 배낭여행 가는 이야기예요. 배낭여행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소녀 적정기술 탐하다, 동일한 책이고 독서로운 이야기로 캠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명 하나만 더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드릴게요. 이렇게
직장선교대학의 토론학교 입학 신청서를 받습니다. 입학 신청서를 내야만 참여할 수가 있고요. 시 진광중학교, 원주시 진광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시군을 좀 넣어서 줘주세요. 주소, 주소교회, 교회 나가는 아이들은 써주시고요.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은 안 써도 됩니다. 교회 나가는 아이들만 써주시고요. 이건 이제 학생 때 쓰는 거예요. 어머님 쓰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계는 부모님 성명,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뷰거단에 직선대 간사님이다. 교회학교 교사다. 독서물길 법인의 임원이다. 이렇게 뷰거를 해주세요. 선발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진로 및 진로 내용. 우리 아이, 나의 진로는 뭐다? 나는 의사다. 이렇게 직업을 적어도 괜찮고, 나는 의료 선교를 좀 하겠다. 이런 방향을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직업이나 직업 비스무리한 걸 적으시고, 이걸 다른 말로 진로라 그러거든요. 직업과 진로를 적어주시고, 그 진로를 준비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나는 어떻게 준비해왔다. 신청 동기 및 각오. 이번에 독서 토론학교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다. 어떻게 공부하겠다.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그동안 뭐 학원은 어떻게 다녔고 운동은 뭐 하고 있고 악기는 뭐 하고 있고 교회에는 뭐 하고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싶다. 자기소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사람만 참여하게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독서선물길 법인의 홈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를 앞으로는 자주 좀 들어오셔서 어떤 연구 활동 자료가 있구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이 연결되고 아침 독서 편지도 매일 아침마다 양질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공지사항 맨 위에 보시면은 한국직장선교대학 독서토론학교 운영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걸 과감하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운영 설명과 입학카드 양식이 있어요. 그죠? 양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보니까 설명회 후 첨부한 입학카드를 작성하여 2월 13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네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심사 후 2월 15일까지 입학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그게 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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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보내는 분들한테는 우선권이 있고요. 내일 모레까지 보내는 분들은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처 못 보신 분들은 2월 13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심사해서 개별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대상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낼 주소는 이메일 리딩 코리아가 독서 한국이에요. 독서 한국 요 제 이메일이거든요. 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